오? 두 분들 어서 오시고 가보겠습니다. 경기가 일찍부터 있어요. 일찍부터 있는데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 일단 아탈 같은 경우 뭐 무리엘이나 미드필드 쪽에 데룬, 사이드 쪽에 자파코스타, 인터밀란 루카쿠, 다르미안, 담브로시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서 오세요. 일단은 매치업 자체로는 상당히 강대 강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매치죠. 이게 뭐 인터밀란 홈이었으면은 그냥 인터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원정 경기인 부분에 있어서 두 팀 간에 그리고 무승부가 워낙 좀 많이 뜨는 것도 있는데 인터밀란 올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어요. 9승 5무로 9승 5무래 9승 5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한 차례도 없고 아탈란타가 그리고 결국엔 좀 떨어질 만한 팀이라고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나폴리랑 원투 펀치로 이제 달리고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덧 지금 6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챔스에서의 좋은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지금 리그에서 좀 고전하면서 5위까지 5, 6위 싸움이 지금 돼버렸는데 솔직히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인터밀란의 현재 수비적인 밸런스가 좀 깨진 상황에서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 뭐 두 골, 세 골, 한 골, 세 골, 세 골, 세 골, 한 골 실점을 하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 수비에 있어서의 선수들의 갭차가 너무 크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화력적으로 지금 인터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화력 정도 보여주고 있다. 뭐 한두 골 정도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는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뭐 인터밀란 쪽을 그래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득점이지 않을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두 팀의 맞대결 느낌이나 현재 분위기상 그래도 3골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파리도 우세르, 메시, 뭐 킴펜베나, 파비안 루이스나 나바스 빠져있고 엠창가마 그리고 페레라 불투명. 이 선수 이름 얘는 왜 이렇게 지어놨냐? 외국 이름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다득점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파리 같은 경우도 여러 선수들의 월드컵 지금 월드컵이는 특히 맨시티 여러 강팀들이 가끔 사고를 쳐요. 뭐 아약스 마찬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최근에 맨시티 어제 그랬고 파리도 안 그러려는 법은 솔직히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그래도 옥세르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파리의 메시가 없더라도 공격적에서의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3.5 오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찍어볼 만하다. 네 번째 브라이튼 대 에스터 모데르 디오카를로스 뭐 쿠티뉴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기야. 이거는 뭐 맞추면은 뭐 당연히 좋은데 배당이 브라이튼 1.70 여섯 번 연속 안 들어온 배당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 분명히 강팀을 상대했을 때 분명히 지금 위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몇 번이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팀들은 강팀 상대로는 조심해야 되고 약팀 상대로는 조심해야 된다. 브라이튼 경기 제가 분석 안 한다고 했고 근데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근데 어쨌든 뭐 하긴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배팅하기 어려워요. 강팀하고 상대 지난 경기 리그컵 경기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잖아요. 강팀하고 붙으면 항상 이런 결과를 내고 조금 떨어지는 팀들하고 붙으면 귀신같이 못 이기는 결과들이 있다. 뭐 10월 중순에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라든가 뭐 직전 리그 원정이었던 울버햄튼 최근에 엄청 안 좋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이거 울버가 퇴장만 안 당했으면 브라이튼이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 퇴장에 대한 여파나 이런 것 때문에 3대2로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만 분명히 좀 오히려 약팀이나 좀 중위권 팀들하고 붙었을 때는 그런 브라이튼의 화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강팀은 라인을 올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중위권이나 그런 팀도 올리지 않으니까 공격력에서 이제 많은 찬스 미스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리면은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눈에 띄게 지금 발전된 지표는 솔직히 크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맨유를 무려 이제 3대1로 꺾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골이 다 들어가는 경기는 뭐 어느 팀이랑 하든 빌라가 이겨요. 막아야 될 골을 키퍼가 막지 못하고 프리킥에서 뭐 언더골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여준다면 지금 빌라의 공수 밸런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공격에서 조금 뭐 결정력은 좋지만 만드는 장면에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비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 때문에 뭐 들어가는 날은 당연히 이긴다, 그런 경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직스러운 부분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베팅하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굳이 찍는다면 뭐 프렌을 찍겠습니다. 혹은 다득점. 프렌이나 혹은 다득점. 브라이튼이 귀신같이 아스날 첼시 두들겨 패고 에메리의 빌라의 수비 앞에 좀 막히지 않을까. AS 로마 대 토리노. 베이날둔, 스피나졸라, 벨레그리니, 20패트 다 했죠 이거. 다 했던 경기고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뭐 많이 오시진 않아서 한 70, 80분 계셨었나? 로마 같은 경우 역시나 뭐 스피나졸라, 펠레그리니의 사이드 쪽과 미드필더 2선 쪽에서의 공백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 상당히 아쉽습니다. 측면 쪽에 윙백 쪽에 아이나나, 미드필더 쪽에 누구야? 그 미친 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이름 뭐였지? 리네티랑 또 짝을 이루는 루키치가 빠져있고, 수비 쪽에서 브레메르가 이탈 후에 이제 이번 시즌 영입한 슈르스도 오늘 경기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누수로 보여져요. 루키치 슈르스 정도면은. 루키치가 빠지면 누가 뛰려나? 걔 누구야? 걔 또 이름 기억 안 나네. 엠폴리에서 온 놈. 그 놈이 아마 뛰지 않을까. 슈르스는 뭐 토리노가 수비 자원 자체는 많은데 퀄리티 있는 자원들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서 뭐 어쨌든 공백은 메꿀 텐데, 로마가 어쨌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라커룸에서 대놓고 너 때문에 우리가 졌다, 너 겨울이적 시장에 꺼져라 라고 지난 시즌에 상당히 잘했던 오른쪽에 칼스도르프한테 그냥 아주 공개 처형,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공개 처형을 그냥 해버렸죠. 언론에도 다 노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떨지 솔직히 알 수가 없다. 보통 저런 식의 분위기는 약간 공공의적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선수들도 칼스도르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으면은 오히려 약간 공공의적 느낌이 되면서 팀적으로 단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조금 분위기가 좋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있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좀 변수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토리노의 지금 수비나 미드필더 쪽의 공백, 특히 토리노 같은 경우 로마와 있어서 상성이 안 좋습니다. 토리노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로마만 만났다 하면은 귀신같이 져버리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은 근데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해. 근데 어쨌든 로마 사이드를 보고요. 역시나 두 팀 맞대결에서는 저득점.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토리노의 골 결정력, 특히 로마 같은 경우 어쨌든 이번 시즌 무리뉴 수비가 엄청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수비가 좋긴 좋은데 한 골씩은 꼭 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최근에 로마가 뭐 어느 팀이랑 붙든 간에. 토리노가 물론 뭐 홈에서 뭐 직전 경기 산포도리아 상대로 2골, 뭐 볼로냐 상대로도 한 골 넣고 밀란 상대 2골 하긴 했습니다만, 토리노 같은 경우 공격 쪽에서는 약간의 조금 꾸준함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구성과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안 터지다가 최근에 조금 터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귀신같이 좀 안 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 승 언더 1대0, 뭐 1대1도 가능해 보이고, 오바 뜬다면 뭐 2대1이나 그런 스코어도 좀 보이긴 한다.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엘라스 베로나 대 스페치아. 일단은 후르스티치나 측면 쪽에 파라오니, 센터백 쪽에 코폴라랑 마냐니 이렇게 빠져있고, 그래도 조금 많이 돌아오긴 했어. 뭐 다비도비치나 요런 애들 좀 수비 쪽이나 이렇게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스페치아 같은 경우 이제 코발렌코, 그리고 뭐 기아시나 레카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든든한 놈이었는데, 어쨌든 스페차 지난 경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바스토니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조금 힘을 얻은 느낌이고, 이 골 못 넣는 기아시가 빠진 부분이 오히려 다른 선수의 기용에 있어서 득점이 터지면서
그렇게까지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번 시즌에 있어서는 그래도 흐름을 탈만한 기점 정도는 스페치아가 만들었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레카가 빠진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코발렌코 빠진 상황에서 레카까지 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바스토니가 어쨌든 돌아오긴 했으니까, 거기에 최근에 엑달의 기용, 그러니까 베테랑 자원을 기용하면서 조금 더 밸런스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이전보다는, 물론 지금도 안정적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보다는 안정적이 되면서 뭐 직전 경기 우디네 상대로도 뭐 무승부라는 뭐 홈이긴 했습니다만 기록을 좀 가져오기도 했고, 뭐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강팀 상대로도 약간은 좀 비비는 내용 정도 보여줬다. 반면에 베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세리에 꼴등 팀이죠. 9연패입니다. 이 경기에서 제가 불안하게 보는 점은 일단 뭐 부상자 돌아온 것도 그렇고요. 조금 그럴 수 있겠고, 베로나 지금 9연패입니다. 엘라스 베로나 9연패 9수 걸려있고, 상대 전적 베로나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스페치아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은 솔직히 약간 또이또이 느낌이 있어요. 베로나도 9연패기도 하고 뭐 기존의 부상자들도 많았고 했는데도 뭐 중간중간에 막 위협적인 모습의 경기 내용을 보여준 적은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강팀 상대로의 매치가 그리고 최근에 많았었고, 그 와중에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뽑아주는 내용이 있었고, 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패배한 느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경기는 초안은 좀 주력으로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분명히 변수적인 측면이 있긴 해 보인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스페치아 프렌을 봅니다. 베로나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사이즈상은 프렌인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이고요. 밀대 앙제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승. 어제 뭐 랑스나 뭐 어제 랜도 제가 분석을 했었나? 렌이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봤듯이 똑같이 보고요. 그리고 몇 번째냐 경기가 까먹었네. 옹펠리에 대 랭스. 잠시만요. 일단 양팀 다 누수가 여기는 조금씩 있어요. 몽펠리에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쪽에 뭐 쇼타르 같은 애들 지금 출전 정지로 오늘 경기 빠져 있고요. 여기 이제 루스 기존에 뭐 왼쪽 사이드 쪽에 부상자, 여기 뭐 주전 키퍼 오물린, 뭐 은비아이는 불투명, 이렇게 뭐 수비 쪽에 특히나 뭐 이렇게 부상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랭스 같은 경우에는 보자. 필립스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쪽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 외에는 뭐 부시, 그라비오 똑같이 이제 수비 쪽이나 쇼위스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던 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양팀다 뭐 수비 쪽에 기본적인 누수자들은 분명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투명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좀 반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감독 교체를 최근에 뭐 이제는 최근은 아닌가? 어쨌든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쿼드 뎁스는 랭스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시즌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퇴장이 좀 많았죠, 랭스는. 그러면서 뭐 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최근에 어쨌든 마지막 패배가 9월 달입니다. 9월 18일 패배 이후에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특히나 안정된 수비 6경기 동안 3골밖에 안 먹었어요. 물론 상대들이 근데 파리도 있긴 했네. 트루와 파리, 로리앙, 옥세르, 브레스트, 낭트. 뭐 로리앙, 파리 정도 빼고는 뭐 공격력이 강한 팀들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치겠는데, 또 몽펠레 같은 경우 감독 교체 후에 전혀 반등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다. 뭐 공격력이야 둘째 치더라도 여전한 그런 수비 쪽의 허점들, 이런 것들을 저는 랭스가 잘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방 쪽에 어쨌든 믿을만한 공격수인 발로군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프렌의 접근이라면 가져올 만하다. 플럼 대 맨유. 미드필더 쪽에 뭐 리드나 측면 수비 쪽에 테테나 미트로비치나 이렇게 빠져 있고요. 맨유는 측면 수비 쪽에 달로, 바란이랑 안토니 산초 불투명 떠 있는데, 어찌 뽕
야, 이게 해배가 맨유가 왜 이렇게 오르죠? 잠깐만요. 또 올랐네. 맨유가 왜 그럴까 이게? 저는 미트로비치도 없고 지금 가뜩이나 누수도 있는 플럼한테 맨유가 때려 죽어도 안 질 것 같거든요. 배당이 왜 오르지 이게? 미치겠네. 찔끔찔끔 뭐 씨, 찔끔찔끔씩 오르네. 그게 뭐 불안하다면은 불안할 수는 있어 보이긴 한데요. 뭐 오를 거면 오르라 하세요. 맨유 승 보고요. 기본적으로 두 팀 간의 격차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맨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안 요소는 하나예요. 하나. 호날두. 그 시기만 안 나오면 됩니다. 지난 경기 어쨌든 앙토니 마샬이 성공적으로 복귀하면서 득점에까지도 성공을 했고요. 또 특히나 물론 지난 경기 마샬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호날두가 전방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호날두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플럼 쪽에서도 플럼이 이거를 맨유를 잡으려면은 그냥 다득점 흐름으로 완전히 가져가야 돼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맨유한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트로비치의 결장 이런 부분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맨유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아이스톤 빌라전이 조금 빡센 느낌은 있었는데 일정상으로 뭐 크게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들. 뭐 부패나 이런 애들은 나가니까. 맨유 잡는다 보고 다득점까지도 한 2대1, 3대1 정도 봅니다. 2대1, 3대1. 저는 무는 딱히 잘 안 보입니다. 그렇고요.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경기는 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해배가 어떻지? 밀란. 딱히 뭐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AC 밀란 같은 경우 지금 매냥 칼라브리아 플로렌지 똑같이 또 빠집니다. 뭐 살레마토스나 질라탄, 뭐 데스트 빠져있고, 피오렌티나는 카스트로빌리나 뭐 소틸, 니콜라스, 곤잘레스 이렇게 빠져있어서 분명히 피오렌티나가 여전히 뭐 공격 쪽에 빠진 선수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경기력만큼이나 결과도 조금 따라와주고 있는 피오렌티나고요. 피오의 문제라면 약간 뭐라 그러지? 피오렌티나가 세리에서 약간 옛날 아스날 느낌이 있어, 솔직히. 옛날 아스날. 이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뭔가 약간 단단한 듯 말랑말랑한 그런 팀이거든요. 피오렌티나 무너질 때 그냥 뭐 그냥 뭉개지고, 아닐 때는 의외로 막 좀 잘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기세가 좋다. 초반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전방 쪽에 어쨌든 파괴력도 좀 살아나주면서, 사실 골을 못 넣는 거였지 기회를 못 만드는 느낌은 아니긴 했거든요. 어쨌든 마무리가 최근에는 좀 되고 있는 분명한 흐름이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내용 대비 결과가 그래도 최근에 좀 따라와주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직전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어려움이 있었죠. 경기 결과도 많이 못 챙기고 있고, 직전 경기 뭐 크레모네 상대 무승부나 그 전에 이제 토리노 원정에서 졌고, 뭐 스페차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좀 생각보다는 어려운 승부 끝에 승리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이 한 2점 초반이나 뭐 1점 후반대면은 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홈이고 피오렌티나의 그런 단점들을 좀 생각한다면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1.7배당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배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의 피오렌티나 프렌을 보고요. 어느 반은 그래도 굳이 보면 다득점. 유벤투스 대 라치오. 산도르 출전 정지, 포그바, 데실리오, 블라우비치, 키에사 메케니. 상당히 많은 누수가 지금 유벤투스 쪽에 있고, 라치오는 수비 쪽에 패트리치나 뭐 라짜레 자카니 사이드 쪽에.
빠져 있는데, 오늘 경기 라치오가 좀 좋은 소식은 임모빌레가 복귀를 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좀 빠져 있었잖아요. 오늘 하필 유벤투스전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 좀 뭐 지읒 같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주력으로는 일단 못 찍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여주는 양 팀의 컬러상 선제골이 제일 중요한 경기입니다. 라치오도 뭐 지난 시즌 중반 한 12월 전까지만 하도록 그냥 뭐 개 오바 팀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수비가 안정됐고 이번 시즌에 그게 더 효과를 드러낸다고 제가 매번 라치오 경기 분석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라치오는 거의 골을 안 먹어요. 평균 실점이 이 리그에서 0.6입니다. 원정에서 이번 시즌 6경기 중에 한 골밖에 안 먹었어요. 한 골밖에. 원정에서. 로마 1대0 이겼고, 아탈란타 2대0 이겼고, 피오렌티나 4대0 이겼고, 크레모네스 4대0 이겼고, 산포도리아 1대1, 토리노 0대0. 수비가 미친 상황이고, 유벤투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거의가 아니지. 최근 5경기 동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거의 뭐 수비팀끼리 만났다. 그래서 언더를 보긴 합니다만, 조금 불안한 점 같은 경우 둘이 붙으면 다득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주력으로 좀 찍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한 끗 차이, 지금 두 팀의 보여주는 축구 스타일상 한 끗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기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라치오가 정배였어도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유벤이 정배였어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당이 일단 그거니까, 어차피 한 끗 승부니까 무승부 고려해가지고 한 골 차 치고, 추가로 뭐 추가로 보는 경기는 저거 뭐야, 스트라스부르랑 로리앙 저거 다득점 보고요. 그리고 모나코 바르세유도 오바 봅니다. 요거 2개 오바 말씀드리면서 다 했죠. 축구 분석 끝입니다.